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축구를 사랑하게 만든 장본인 중 한 명으로 누구보다 판타지스타라는 이름이 잘 어울렸던 선수, 축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불멸의 영웅, 뛰어난 축구 실력과 인간적인 성숙함까지 갖추었던 비운의 스타, 한국의 안정환이 그토록 극찬한 별 중의 별, 로베르토 바조입니다. 1967년 2월 18일 비첸자의 작은 마을 카르도뇨에서 8형제 중 6번째로 태어난 바조. 어린 시절 때부터 매우 장난꾸러기였던 바조는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항상 뭔가 하지 않으면 좀이 쑤신 아이였습니다. 친형들이 언제나 축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조 또한 어린 나이에 볼과 친해질 수 있었고 형들에게서 기술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카르도뇨 지역팀에서 이름을 날리자 비첸자의 관심을 받게 된 바조. 바조가 세리에 C팀이었던 비첸자로 이적을 하게 된 것은 카르도뇨에서 일하던 팀 닥터의 추천이었습니다. 16살이 된 바조는 1983년 브레시아를 상대로 프로 데뷔 경기를 갖게 됩니다. 당시 이탈리아엔 너무 어린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고 바조는 시간을 더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상 때문에 리그 최종 라운드에서 데뷔를 하게 된 것이었죠. 본격적으로 리그에 풀타임으로 뛰게 된 것은 1984-85 시즌. 이때 바조는 29경기에 출장해 12골을 기록했고 덕분에 비첸자는 세리에 B로 승격합니다. 더 거대한 팀으로의 이적도 꿈꿀 법했지만 아직은 어린 소년이었던 바조는 그저 축구를 잘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바조의 생각과 다르게 1985년 여름 그에게 접근하는 클럽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바조는 이런 이적과 관련된 협상에서 배제가 되었고 클럽 비첸자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1985년 5월 3일 바조는 그저 사인을 하러 사무국으로 갈 뿐이었죠. 결정된 팀은 피오렌티나. 바조는 세리에 A 어디라면 다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피오렌티나로 이적하기 직전 경기 도중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프랑스로 가서 220바늘이나 꿰매야 하는 대수술을 하고 오랜 재활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던 바조는 어머니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1987년 되어서야 비로소 그라운드에 복귀하게 된 바조는 시즌 첫 풀타임을 뛰며 6골을 기록, 재기에 성공합니다. 아직은 20살이었던 바조는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었고 단숨에 피오렌티나에서 에이스로 올라섭니다. 다음 해인 1988-89 시즌 스벤 고란 에릭손 감독의 지도하에 리그 30경기에서 15골, 컵 대회에서 10경기에서 9골을 넣으며 리그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리그컵에서 인터밀란을 상대로 2골을 넣는 등 강돌한 유망주로 나타난 바조 앞에 가로막은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삼프도리아의 로베르토 만치니였습니다. 판타지스타 타입의 비슷한 두 공격수가 붙었던 리그컵에서 바조는 만치니의 플레이에 충격을 받습니다. 물론 만치니 입장에서도 바조의 등장은 충격이기도 했죠. 바조의 활약은 해가 지나도 여전했지만 3년간 지휘봉을 잡았던 스벤 에릭손 감독이 해임되고 감독이 바뀌면서 팀이 곤두박질 칩니다. 피오렌티나가 리그에서 팀 득점의 60%를 바조 혼자서 독식했으니 공격에서 매우 바조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리그 14위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피오렌티나는 회생 가능성이 까마득해 보였고 1990년 UEFA컵 정상에 올랐던 라이벌 유벤투스로 120억에 바조를 팔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 이적료 1위에 해당하는 기록. 바조를 통해서 세계 축구 이적 시장은 100억 시대를 맞이합니다. 당연히 바조가 유벤투스에 가는 것을 팬들은 반대했고 바조 또한 이적을 꺼려했지만 구단 고위 관계자들끼리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벤투스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유벤투스에서 바조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팀 내 득점 1위였던 스킬라치가 부진에 빠지고 바조가 팀 내 득점 1위로 바뀌었을 정도였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 참가했던 바조는 대회 2골을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대회 득점왕은 당시 폼이 아주 좋았던 스킬라치였습니다. 세리에 A 리그에서 바조는 반바스텐 다음가는 최고의 공격수로 군림합니다. 하지만 득점 랭킹 2위, 리그 2위, 코파 이탈리아 준우승까지 그야말로 아쉬움의 해였지만 이듬해인 1993년 UEFA컵 결승에서 2골과 1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으로 도르트문트를 격파하는 데 성공, 우승을 차지합니다. 브루네 아이콘으로 유명한 로베르토 바조가 우승할 유일한 유럽 대항전 대회였죠. 리그에서 역시 21골로 또 득점왕에 오르는데 실패, 리그, 컵 대회 모두 4위에 그쳤지만 개인 기량은 절정에 달해서 피파 올해의 선수, 유럽 축구 선수상까지 싹쓸이합니다. 1993년 발롱도르 수상자가 된 바조는 세계 최고의 선수 자리에 우뚝 섭니다. 한편 해가 지날수록 바조의 불운은 심해져 갑니다. AC 밀란이 전성기를 맞이한 탓에 유벤투스는 우승 문턱에서 계속 좌절했고
1994년 월드컵에서 토너먼트 역대급 캐리력으로 이탈리아를 결승까지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갔지만 결승 승부차기에서 실축, 준우승에 머물고 맙니다. 분명 결승전 충격적인 홈런슛이 축구팬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있지만 16강 나이지리아전 2골, 8강 스페인전 1골 1도움, 4강 불가리아전 2골은 왜 그가 당대 최고의 테크니션이며 최고의 선수인지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부상으로 신음하는 사이 유벤투스는 역대급 한 해를 보내면서 바조는 첫 리그 우승을 만끽합니다. 리피 감독은 바조가 부상을 당한 시즌 초반 델피에로를 기용했는데 바조 못지않은 판타지스타의 면모를 드러내며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시즌이 끝난 후 델피에로를 중심으로 한 플랜을 짜기로 합니다. 물론 바조는 이 계획에서 제외되었죠. 이 사정을 한 AC 밀란의 구단주 벨루스코니가 강력하게 이적을 진행시켰고 바조는 AC 밀란으로 팔려갑니다. 밀란에서 바조는 변함없는 활약으로 팀 우승에 기여했지만 감독 카펠로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카펠로의 감독 능력은 분명 유능했지만 바조를 쓰는 것보다 조지 웨어를 더 선호했습니다. 사키 감독이 다시 돌아왔지만 바조와 궁합이 좋지 못했습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던 바조는 팀을 떠나기로 했고 1997년 7월 볼로냐로 이적을 감행합니다. 1년 후 월드컵이 있었고 다시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를 상징하는 말총머리도 과감히 자르고 삭발로 변신했죠. 이는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1998년 로베르토 바조는 또 리그 득점 2위에 그쳤지만 22골을 터뜨려 부활의 날개를 펼칩니다. 바조는 이탈리아 국대를 1994년 11월 이후 단 한 번도 선발로 뛰어본 적이 없었지만 볼로냐 때의 부활로 다시 4년 만에 그것도 1998년 월드컵에 등장하게 됩니다. 베테랑이 되어서 돌아온 그는 첫 경기 칠레전 1골 1도움을 시작으로 조별 예선 3경기에서 2골 2도움의 엄청난 활약을 펼쳤지만 이탈리아 대표팀은 바조, 델피에로 2명의 판타지스타 공존의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체사레 말디니 감독은 토너먼트부터 부상에서 회복한 델피에로를 선발로 내세웠고 바조를 교체 투입을 했는데 8강 프랑스전에서 패배로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의 세 번째 월드컵이자 마지막 월드컵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31살의 바조는 월드컵이 끝나고 난 뒤 볼로냐에서 인터밀란으로 이적합니다. 당시 인터밀란은 벤톨라, 시미치, 실베스트르 등 막대한 자금으로 선수를 사들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호나우두, 자모라노, 투토의 위력은 어마어마했고 바조 또한 팀의 창의적인 역할을 맡아 활약했지만 인터밀란은 수비에 큰 누수가 발생해 리그 8위로 마감합니다. 리피 감독이 1999년 지휘봉을 잡은 이후 바조는 교체 자원으로 전락합니다. 바조가 선발로 나왔을 때와 교체로 나왔을 때 활약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선발로 나왔을 때 득점이나 공격 포인트가 경기당 0.6개에 달했으니 말입니다. 당시 인터밀란엔 호나우두가 부상으로 아웃되었다지만 자모라노, 비에리, 레코바이르는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습니다. 리피 감독의 전술과 바조는 맞지 않았고 마찰로 이어집니다. 2000년 9월 결국 바조는 자신의 선수 생활에 있어 마지막 팀을 찾게 됩니다. 브레시아였죠. 10번가 주장 완장을 받은 바조는 팀을 강등 위기로 구하라는 특명을 받았고 2001년 10골과 10도움으로 전 시즌 리그 2부 리그 팀이었던 브레시아를 1부 리그 8위로 이끄는 놀라운 활약을 펼칩니다. 마또네 감독의 리더십도 물론 뛰어났지만 그 밑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준 바조의 역할도 컸습니다. 30살이 넘어서도 바조는 브레시아 팬들을 늘 흥분시키는 에너지였습니다. 2004년 은퇴할 때까지 매년 리그 10골 이상은 기록해 주었고 마지막 은퇴 시즌엔 리그 20개의 공격 포인트로 데미까지 장식한 것입니다. 어느 팀을 가든 늘 자신의 역할을 다해 주었던 최고의 세컨드 스트라이커 로베르토 바조. 말총머리를 길게 휘날리며 그라운드를 누볐던 그는 축구 인생사에 수많은 배신과 버림을 받은 아픈 기억들이 많았지만 빛을 결코 잃지 않았던 별 중의 별이었습니다. 1990년대 볼을 차기 시작한 축구 소년들에게 영웅이었던 바조는 축구를 사랑하는 이탈리아인의 표본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판타지스타 델피에로가 극찬을 했던 또 하나의 왼발의 판타지스타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